안녕하십니까. 날로 엄중해지는 코로나의 압박 속에서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인터뷰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선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예. 네. 과거부터 많은 역사학자들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민주발전이 더디고 특히 정치 상황이 혼탁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친일파를 척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친일파의 와해 공작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척결하는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뭐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참 어려웠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마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뭐 이해가 충분할 것인데요.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었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휴전과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 지경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이승만 그 정권이 그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4.19 학생혁명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1961년도에 박정희 소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민정이양을 하지 않고 1992년인가 3년까지 무려 30년 이상을 군사 독재가 계속되지요. 네.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무려 간첩 조작 사건이 37건이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건 이상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정치권이 소란스럽고 또 민심이 흉흉하고 정권이 이태로우면 여지없이 그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화를 시켜서 국민을 옥죄고 또 전쟁 후 공포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참 정치를 했다고 보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친일파가 대통령인 나라, 군사 독재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참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가는데 감히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아마 내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등용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어요. 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친일파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1대부터 21대까지인가요? 계속해서 친일파들이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광복군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군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분들은 장관 한 번 지내지 못하고 어쩌면 1대부터 21대까지 친일파가 국방부 장관을 지낼 수 있었을까. 참 우리나라 너무도 웃기는 나라다. 한심스러운 나라다. 이게 나라냐. 이런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언젠가 그 친일 인명사전을 들여다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닌 말로 일일이 한 장씩 넘기면서 모두 다 이렇게 이름을 더듬어 보았는데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행적을 보니까 전부 참 벼슬을 지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참 고관대작의 자리를 다 그분들이 차지했던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그 이름
중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뭐 이광수, 최남선은 물론 네, 오윤숙 네, 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가 적혀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그분들을 배웠을 때 네. 전혀 친일파인 줄은 몰랐었습니다. 맞아요. 그 선생님들이 아무도 바로 이 사람이 친일파야라고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네. 뭐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친일파들을 척결하기는커녕 네. 교과서에 올려서 참 옹호해주고 오히려 미화시켜주는 일을 했지 않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친일 인명사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실려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몇 명이나 실려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친일 인명사전을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반민족 행위자가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마 일제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소위 생계형 친일파들까지는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중에서 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실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친일 인명사전에 그 수록된 사람이 제가 일일이 사실은 파악을 해보니까 네. 4,399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와. 친일 인명사전의 그 편찬 과정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참 그 아이러니한데요.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겠다고 5억 원 정도인가를 그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 5억 원을 그 삭감했습니다. 완전히 삭감해버렸습니다. 그 삭감 이유를 보면은 친일파와 친일과 친일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하면 네. 국민이 양분되어서 국가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네. 그러니 발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완전히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고 분노해서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국민 모금을 했겠죠. 네, 네. 모금을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네. 5억 원 이상이 걸려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발간 목적은 네, 네. 뭐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국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아닌 말로 다시는 친일파 같은 인물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네, 네. 발간했지 않겠는가. 아.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사전을 발간했군요. 선생님, 사실 친일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몇 명이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령이 돼가지고 세상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친일 인사 척결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해방된 지가 벌써 무려 뭐 77년이나 되니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없죠. 살아있어야 척결이 되는데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척결이란 말은 지금 상당히 척결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민특위가 성공했더라면은 그 당시에 친일 인사를 척결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빨리 민주화가 되고 더 빨리 그 성숙해서 더 큰 발전을 했을 것인데 네. 그때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그냥 뭐 지나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뭔가를 해야겠죠. 네네.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친일 인사, 그 친일파 척결에는 실패했지만 친일 잔재는 꼭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전국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친일 잔재가 청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는 2019년도 초에
우리 광주교육대학교에 친일잔재 조사 용역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맡아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친일 인물 조사와 함께 식민잔재 조사를 했습니다. 식민잔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존폐 처리 방안과 식민잔재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까지 제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광주공원에는 옛날 그 전라남도 제1대와 뭐 4대 관찰사를 지냈다는 윤응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선정을 베풀었다고 선정비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거든요. 친일파였거든요. 그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고 그 공적비를 뽑아서 눕혀버렸습니다. 눕혀놓고 눕힌 그 옆자리에다가 친일 행적 단죄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그 현장에 와서 그 비석이 눕혀진 모습, 친일 행적 그 단죄문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겠는가? 국가와 민족의 뭐 반역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참 독립운동의 선봉이었던 우리 광주 제1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이홍렬이라는 친일파가 지은 작사 또 친일 독재와 관련이 있는 이은상이라는 그 사람이 한 작사에 이것을 100년 동안 그 교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친일파가 지은 작사 작곡한 그 노래를 우리 학생들이 불러야겠냐, 교가를 교가를 불러야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야 반성을 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2019년 11월부터인가 그러니까 3.1 운동 100년째네요. 19년부터인가 친일파들이 지은 교가 부르지 말고 우리 동문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자 해서 동문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교가 지난 100년은 친일파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새로운 100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가를 부르겠다 해서 새로운 교가를 지어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광주 시내 10개 이상 학교에서 친일파나 친독재 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버젓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참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친일 인물 또 친일 경찰 친일 법관 사법부 또 친일 관료 교육자 친일 음악가 이런 분들을 전부 세 분에서 조사했고 또 식민 잔재도 여러 영역 구분을 해서 군사시설 분야, 통치시설 분야, 산업시설 같은 것도 모두 조사를 해서 지금 친일잔재 청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광역시 의회에서는 작년 5월 달에 조석호 시의원께서 광주 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금 친일잔재 청산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꼭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일잔재를 이렇게 청산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을 뽑고 난 뒤에 가만히 놔두면 또 잡초가 이렇게 솟아나지 않아요. 잡초가 자라나듯이 친일 잔재를 모두 청산했다고 해서
청산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일 반역자가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내 이름을 어떤 사람으로 남길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함부로 언행을 못할 것이다. 함부로 반민족 행위를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윤석열이라는 그 관찰사를 했지만은 후대 자기의 비석이 뽑아서 눕혀져 버리고 그 옆에는 친일을 행적을 했다는 그 단죄문이 쓰여진 그것이 세워진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러한 체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일본의 나고야 회원들이 30년 이상 할머니를 도운 그 인간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시민모임 활동들, 또 전범기업 독일과 일본의 비교, 프랑스와 한국의 대응 등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에 걸맞게 그 운영하는 전시관이나 역사관을 몇 군데 제가 들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역사관이나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그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에서 그런 역사관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다소 뭐 어려움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면은 일제 피해 관련 그 명품 역사관을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역사관 안에 무엇을 이렇게 전시를 할 것인가, 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작년 12월에 돌아가신 100세 이상 102세에 돌아가신 그 이금주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이금주 할머니께서 일제 피해자인 그 당시에 징용 피해자들의 1000명 이상을 원고로 규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1273명이던가요? 이걸 천인소송이라고 하는데 원고로 규합을 해서 일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만 전시하더라도 굉장히 그 명품 전시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멋있는 전시관이 개관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마 그 사료를 보고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서 이거 광주에 두서는 너무 아깝다, 우리 국가기관으로 좀 넘겨주면 어쩌겠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광주가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이금주 할머니의 그 많은 사료를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일제 피해와 관계 있는 역사관을 하나 마련한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역사관을 짓는데 좀 외부나 국가 정부에서는 도움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고요. 이제 자진해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돕겠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네. 역사관을 짓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시민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았지만은 네. 그 역사관을 짓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교육청이 되었든 네. 뭐 구청이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우리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좀 도움을 줘서 네. 멋진 역사관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서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은 네. 우리 모든 시민과 학생이 십시일반으로 참 모금을 하고 네. 또 부족하다면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명품 역사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호 선생님을 모시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관한 이야기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 나눠보면서 많은 또 마음속에 울림을 얻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비록 지금은 교직을 떠나셨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계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 큰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